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요즘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는 3월 3일 오후 7시 20분입니다. 평소에는 투자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은 이제 다르다라는 말이 일종의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는데 평상시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한 발 물러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정부와 언론이 한 목소리로 특정 자산을 장려하기 시작한 순간은 대체로 그 자산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의 기대를 반영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냉정하게 질문을 해봅시다. 왜 지금 한국 정부는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장려할까요?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묶여 있으며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이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국민은 부가 늘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연기금 수익률이 좋아 보여서 세금이 더 거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식을 투자라고 규정하고 부동산을 투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어에 굉장히 쉽게 설득되는데 투자라고 하면 건전하고 투기라고 하면 비도덕적입니다. 내가 하면 투자고 너가 하면 투기야. 이런 프레임 많이 보시죠? 부동산이 투기라면 2020년에 삼성전자에 몰렸던 개인 투자 열풍은 무엇이었을까? 밸류에이션을 분석한 장기 투자였습니까? 아니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였습니까? 사실 대부분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였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였을까요? 투기였을까요? 정부가 장려하면 투자, 정부가 억제하면 투기라는 프레임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주식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연준이 긴축하면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은 압박을 받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국가 통화 정책과 글로벌 달러 유동성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보다 AI나 반도체가 돌아왔다 이런 내러티브를 강조합니다. 이야기는 매력적이지만 구조는 냉정합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대개 이미 가격에 반영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국장을 얘기하죠.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술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모든 사이클의 꼭지에는 항상 등장하는 문장이 이번에는 다르다입니다. 그러나 사이클은 반복되죠. 이제 비트코인을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기업 실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죠. 2100만 개라는 공급 한도는 정책 회의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떤 재정 적자도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닌 철학적 차이입니다. 국장은 국가 시스템 안의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시스템 밖의 자산이죠. 모두가 국장을 외칠 때 저는 묻고 있습니다. 이 열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정부의 장력 때문인지, 언론의 내러티브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구조적 저평가 때문인지. 만약 열기가 정책적 드라이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정책이 바뀌는 순간 분위기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경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ETF가 승인되었고 기관이 유입되었고 기업이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죠. 여기서 약간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정부가 주식은 건전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걸까요?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의 자산이 시스템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산을 시스템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점이 본질적인 긴장을 만들게 되죠. 저는 국장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동시에 낙관할 때 리스크 대비 리워드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투자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국장은요, 한국 내 경기 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통화 자산입니다. 경기 자산은 성장률에 의존합니다.
통화 자산은 신뢰에 의존하고요. 지금 우리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죠. 어느 쪽이 더 구조적 변화에 가까울까요? 정부가 한 방향을 말할 때, 언론이 같은 방향을 말하고 대중이 같은 방향을 믿을 때 그 방향은 안전해 보이죠. 그러나 안전해 보이는 자산은 높은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불편하고 논쟁적인 자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국장을 사겠다고 말하는 이 시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볼 시점이라고, 다른 국장 유튜브보다 이 아리팡 유튜브를 보는 게 여러분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말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팡이었습니다.